우리 유치원에서도 K 에듀파인 접속하면 이제 이 화면이 먼저 뜨죠. 우리가 이제 회계는 어디서 처리하나요? 사립유치원 회계 여기에서 처리하죠. 먼저 세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세팅을 해주냐? 사업관리 카드, 사업관리.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다 세팅이 돼 있으실 거예요. 무슨 유치원 이렇게. 그래서 부서 코드 관리 조회를 했더니 우리는 부서가 행정실 명칭을 행정실로 해놨어요. 행정실에서 부서장은 김행정 그리고 출납안부서 실제로 돈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부서 행정실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별 부서 관리 조회를 누르고 지금 우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유치원에는 김행정과 김원장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김원장도 사용을 하겠다 의미에서 사용 여부에 체크를 하고요. 저장. 만약에 김원장의 사용 여부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원장님한테 결제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결제를 올려야 되니까 사용 여부에 항상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출 사업 코드 관리 조회. 지금 사용 여부에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조회가 안 돼요. 나중에 세출 항을 검색하면 조회가 안 되니까 모든 항목에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다 체크돼 있죠. 그리고 이 담당자의 누가 담당할 것인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김행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사업 코드 관리 조회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뭐예요? 이거죠. 인건비 한시 지원 보조금에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막 잡으려고 보니까 안 뜬다 이런 문의가 오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서 그래요. 인건비 한시 지원 보조금에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일반 운영 시 지원 보조금에도 체크가 돼 있어야 나중에 떠요. 아시겠죠?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원 계좌 관리는 이미 다 입력을 하셨을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성립전 예산 한번 잡아볼게요. 예산 관리, 성립전 예산 편성 안에 있는 성립전 예산 관리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신규 버튼이 있어요. 신규를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적사업비 뭐 잡으려고 해요? 우리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교부 계획 알림 요거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 구분은 뭐예요? 교육청에서 주니까 보조금 및 지원금. 그죠? 그래서 제목을 한번 건명을 써볼게요. 공문 제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제가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좀 공립학교에서 하는 방식대로 지금 써보는 거예요. 관련 그 교부 공문에 대한 관련 대우를 따는 거예요. 우리 북부교육청 거 공문 대우를 보니까 재정 지원과 8747 2020.05.2호 2 하고 이걸 그냥 붙여 넣을게요.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죠? 요구자는 김행정이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만약에
뭐 다른 선생님이 요구를 했다, 이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다른 선생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 예산 정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정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위에 칸은 세입 예산을 입력하는 칸이고 밑에 칸은 세출 예산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먼저 세입 예산을 먼저 잡아야겠죠. 그죠? 돈이 교부 공문이 왔으니까 얼마가 너네 유치원 회계로 얼마를 줄게라는 공문이 교부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세입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입 예산 요구 여기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이죠. 그죠? 여기서 행추가를 합니다. 이미 기존에 본 예산을 우리 유아학비, 공통가정지원금 잡았었고 방과가정지원금 잡았었죠. 거기에 추가해서 추가로 온 목적사업비를 또 잡는 거예요. 돋보기 클릭. 지금 이건 뭐예요? 인건비로 지금 잡을 거죠.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 가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6천만 원을 내려보내줬어요. 한시지원 보조금으로. 제가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한시지원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6천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5천만 원을 인건비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으로 잡을게요. 그죠? 그리고 그 인건비 5천만 원 중에서도 4천만 원은 교원의 한시지원 급여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그냥 직원의 한시지원 급여로 잡을게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한번 차례대로 해볼게요. 먼저 인건비부터 잡을게요.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 지금 세입에 잡는 거예요. 한시지원 보조금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산출 내역에는 똑같이 써줄게요.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 6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인건비로 잡는다고 했죠? 5천만 원 잡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5천만 원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6천만 원 줬는데 5천만 원만 일단 인건비로 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장 세입에 인건비 한시지원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잡았고 닫고 이제 세출을 해줘야겠죠. 세출 예산 요구 그러면 또 이렇게 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교원 인건비는 옛날에 본 예산 짰을 때 항목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시적 인건비도 교원 인건비 안에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산출 내역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산출 내역 추가. 그러면 이 교원 인건비 제일 밑에 산출 항목을 내역을 추가할 수 있는 그 돋보기 버튼이 생기고 이거를 누르면 바로 보이죠. 교원 급여 한시지원 이번에 새로 생긴 목이에요. 이거를 체크 클릭 하면 세출했다가 교원 급여 한시지원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5천만 원 중에 인건비 5천만 원 중에 교원은 4천만 원 잡자고 했죠. 금방. 그러면 교원 급여 한시지원 이렇게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산출 내역에 이 자금의 출처를 좀 써줘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준 거잖아요. 교육청. 나중에 정산하기 편하죠. 교육청 예산 찾기도 편하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이라고 했죠? 4천만 원. 그러면 세출에 4천만 원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은 직원 인건비로 편성한다고 했죠. 그러면 직원 인건비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서 뭐예요? 산출 내역 추가. 그러면 직원 인건비 안에 또 돋보기 버튼이 생성이 됐죠. 이거를 클릭. 여기 있죠. 밑에 있죠. 직원 급여 한시 지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직원 급여 한시 지원
교육청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는 1,000만 원. 자, 그러면 5천만 원 됐죠, 요구에. 세입 예산에도 5천, 세출 예산에도 5천. 이렇게 된 거예요. 저장. 확인. 자, 닫기. 자, 그러면 세입에 5천만 원이 들어와서 세입 예산에 5천만 원을 잡아주세요라고 이제 5천만 원 요구가 됐고, 세출에는 그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교원 걸로 인건비 잡아주시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직원 걸로 1천만 원 잡아주세요라고 요구가 돼서 총액 5천만 원이 잡힌 거예요. 그죠? 요거를 결제 요청을 하면 되겠죠? 누구한테 결제를 올릴까요? 당연히 원장님한테 올려야 되죠. 일단 과제카드는 지금 여기에는 과제카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로 선택하는데, 유치원에서 선택할 때는 유치원 뭐 예산 편성 뭐 이런 과제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제자는 원칙은 원장님한테 올려야 하나, 지금 원장님 걸로 다시 로그인해서 결제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그냥 우리 전결로 할게요. 제 김행정 결제 없이. 나중에 유치원에 살 때는 꼭 원장님한테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제 올렸더니 됐어요. 네. 바로 이제 이 상황에서 원장님이 결제만 하면 이 예산이 뜨는 거예요. 예산서에.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6천만 원을 줬죠. 근데 지금 잡은 거는 5천만 원이죠.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에 잡는다고 했어요? 우리 일반 운영 한시지원 보조금에 잡는다고 했죠. 그러면 또 잡아야 돼요. 목록으로 가볼게요. 조회. 그러면 금방 잡은 게 여기 완료 상태로 떠 있죠.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비 교부에 따른 3년 편성. 여기에 인건비라고 써줬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그죠? 근데 인건비라고 안 써줬으니까 뭐 그건 나중에 유치원에 잡을 때는 꼭 써주시고, 이제 나머지 1천만 원 한시 지원 일반 운영에 대해서 좀 잡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재원은 교육청에서 줬으니까 보조금 및 지원금, 성립전 예산,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이거는 일반 운영 한시 지원 이렇게 써줄게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죠. 확인. 그러면 예산 정보, 여기서 세입 예산 요구를 해주셔야죠. 또 행추가를 해야 돼요. 그죠? 이번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일반 운영으로 쓴다고 했죠. 1천만 원은. 그러면 일반 운영 한시 지원 보조금 여기 생겼죠. 똑같이 일반 운영 한시 지원 보조금, 나머지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인건비로 썼으니까 나머지 1천만 원은 일반 운영 한시 지원 보조금으로 쓰겠다. 1천만 원. 엔터 하면 1천만 원이 요구가 됐어요. 저장. 확인. 자, 이제 세입 예산이 요구가 됐어요. 그러면 세출 예산은 또 요구해야 되겠죠?
세출 예산 어디서 요구해요? 세출 예산 요구 목록. 세출 예산 요구. 자, 우리가 지금 뭐에 이제 해야 되죠? 일반 운영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기존의 본 예산에 이 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 안에는 보니까 일반 운영에 관련된 예산 항이 없어요. 그죠? 방과 후 교육 활동비는 있는데 일반 운영은 없어. 그러면 항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겠죠. 아까쯤에는 이 교원 인건비가 있어서 산출 내역을 추가했지만 이번에는 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죠? 항 추가. 자, 항 추가를 했더니 요렇게 아까쯤에는 산출 내역을 추가해서 이것만 떴는데 이번에는 항을 하나 그 설정할 수 있게 돋보기가 떴어요. 그럼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일반 교육 활동비죠. 그죠? 일반 교육 안에 한시 지원이 있으니까 일반 교육 활동비로 항을 하나 만드시고 더블 클릭하면 일반 교육 활동비가 생겼고 이제 산출 그 세출목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여기 바로 있네요. 그죠? 일반 교육 활동비 한시 지원 요거를 잡을게요. 일단 또 써줍니다. 일반 교육 활동비 한시 지원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줬으니까 교육청 얼마 남았죠? 6천만 원 준 것 중에 5천만 원 인건비를 썼으니까 1천만 원 쓴다고 했죠?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한시 지원으로 준 예산은 거의 다 뭐 거의 100이면 100 인건비로 다 쓰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일반 교육 활동비 한시 지원도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잡으실 유치원이 있을까 해서요. 자, 저장, 확인. 자, 되었으면 닫기. 자, 그러면 세임 예산 요구 목록에도 일반 운영 항시 지원 보조금으로 1천만 원 들어올 거니까 잡아주세요라고 요구가 완료됐고 세출에도 이렇게 돈 쓸 거니까 잡아주세요 1천만 원 요구가 됐죠. 1천만 원, 1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결제 요청 확인. 자, 과제 카드 지정. 지금 여기에는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할 때는 뭐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뭐 회계 관련된 그 카드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자, 결제는 원장님한테 올려야 되지만 저는 그냥 내 전결로 김행정한테 올릴게요. 확인. 그래서 결제 올림. 확인. 확인.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준 6천만 원은 성립시민 예산으로 편성이 잘 됐는데 그 중에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인건비로 편성이 됐고 그것 또한 인건비 안에서도 4천만 원은 교원 인건비로 편성이 됐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직원 인건비 한시적 지원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6천만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1천만 원은 일반 교육 활동비 한시 지원 안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유치원에서는 예산을 쓸 때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쓰시면 돼요. 인건비 줄 때 한시 지원 인건비부터 먼저 쓰시고, 그죠? 교육 활동에 쓰는 예산도 이게 편성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 1천만 원에서 먼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조회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방금 두 건 잡은 거 5천만 원, 1천만 원, 총 6천만 원 내려온 거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다음 성립전 예산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잡아볼 성립전 예산은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4월 달에 초등교육 지원과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갔어요. 계약 연기에 따른 유치원 긴급 돌봄 급간식비 1차 지원 교부 안내, 이건 이제 북부교육청에서 내려간 건데 이런 예산이 내려갔고, 이렇게 뭐 유치원별로 이렇게 금액이 상이하지만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요거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예산 성립전 예산 잡을 때는 어디서 한다? 예산 관리, 성립전 예산 관리. 여기서 신규. 자, 계약 연기에 따른 유교 유치원 긴급 돌봄 급반식비는 교육청에서 줬죠. 그럼 뭐예요? 보조금 및 지원금. 제목 계약 연기에 따른 유치원 긴급 돌봄 급간식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뭐 그 관련 대우를 써주면 좋겠죠. 저는 그냥 이거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네, 예산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저장을 눌러주셔야 예산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저장. 자, 저장을 했더니 예산 정보가 활성화됐고, 예산 정보 세입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해야 되겠죠. 돈이 이제 들어온 액수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보조금 및 지원금이죠. 교육청에서 줬으니까 행추가 우리 급간식비는 어디에다가 잡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한시지원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시지원으로 잡는 그 예산은 우리 재정지원과에서 준 공문에 나와 있는 금액만 한시지원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 긴급돌봄 급간식비는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준 그 예산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교육청 여기 있네요. 교육청 보조금 일반 운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긴급 돌봄 급간식비 뭐 한 300만 원 왔다고 칠게요. 300만 원. 자, 교육청에서 계약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 급간식비를 300만 원을 내려줬다. 이거를 세입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 확인. 오늘은 닫기. 자, 그러면 이제 세입 예산 요구에 300만 원이 이렇게 떠 있죠. 그럼 이제 세출 예산을 또 요구를 해야겠죠. 세출 예산 요구. 자, 이제 급간식비죠. 급간식비는 어디에 잡아야 될까요? 여기에 일반 운영. 그렇죠? 일반 교육 활동비에다 잡으시면 되는데 현재는 그 산출 내역이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산출 내역 추가. 돋보기 클릭. 바로 보이죠? 일반 급식비 간식비. 그러면 여기다가 산출 내역에 뭐라고 써줄까요? 긴급 돌봄 급간식비. 여기다가 교육청 얼마 줬어요?
300만 원 줬으니까 300만 원 써야겠죠? 300만 원 하고 저장 확인 확인 닫기. 자, 그러면 세입 예산에도 300이 요구됐고 세출 예산에서도 급식비 간식비로 300만 원이 요구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결제 요청 확인 자, 과제 카드를 지정해 주고요. 결제는 원래는 원장님한테 올려야 되지만 연습이니까 그냥 바로 제가 전결로 처리할게요. 결제 올림 확인 닫기. 결제가 올림 됐나요? 확인 확인. 네. 그러면 이제 결제가 바로 완료가 됐겠죠. 저는 원장님한테 안 올렸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예산 편성 잘 됐나 볼까요? 목록으로 가볼게요. 조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뜨죠. 방금 한 거는 긴급 돌봄 급간식비. 예. 자, 이제 다른 거를 잡아볼게요. 저희 4월 달에 유치원 방역하라고 소독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건강과에서 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잡아볼게요. 신규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줬으니까 보조금 및 지원금 제목은 방역 소독비 교부에 따른 성립 전 예산 편성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여기는 뭐 좀 자세히 써주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야 예산을 작업할 수 있어요. 확인. 자, 예산 정보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예산 정보. 자, 우리 방역비 얼마나 내려왔어요? 4월 달에 보니까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면적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24만 원, 뭐 40만 원 이렇게 내려왔네요. 저희는 40만 원 내려왔다가 치고 한번 해볼게요. 예산 정보에서 세임 예산 요구. 자, 행추가 이거는 교육청에서 준 일반 운영이죠. 일반적인 운영에 쓰는 돈이니까 일반 운영. 그래서 교육청 보조금 일반 운영으로 잡겠습니다. 확인. 산출 내역엔 방역 소독비 이렇게 적을게요. 40만 원 내렸다고 했죠? 40만 원. 저장. 확인. 그러면 세입 예산에 이제 4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이제 세출에도 이걸 표현해 줘야 돈을 쓸 수 있겠죠? 세출 예산 요구. 자, 세출은 어디다 잡을까요?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관리 운영비에 잡는 게 적당하겠죠. 우리 소득하는 비용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 예산안에 이 관리 운영비 항목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 항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관리 운영비가 있으니까 산출 내역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출 내역 추가. 그러면 여기 산출 내역을 추가할 수 있는 돋보기가 생성이 됐고, 돋보기 클릭. 자, 그래서 적당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거 소독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수용비라고 했죠. 수용비로 잡을게요. 그래서 방역 소독비 바로하고, 교육청에서 줬으니까 교육청. 산출식은 40만 원 줬죠. 40만 원 여기서 쓰면 되는 거죠. 40만 원 하고 저장. 확인. 하고 닫기. 자, 그러면 세입 예산 요구 목록에도 40만 원, 세출 예산 요구 목록에도 40만 원 맞게 편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결제 요청을 해야겠죠. 과제 카드 지정, 결제 경로 지정. 원래는 원장님한테 올려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전결로 처리할게요. 결제 올림. 확인. 됐어요. 이제 소독 방역비는 성립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어떤 예산을 한번 잡아볼 거냐면,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 우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환경 개선하라고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예산 보내줬죠. 네, 그거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일단 목록으로 가면 신규 버튼이 보일 거예요. 네, 신규. 자, 신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성립된 예산 잡을 수 있는 화면이 뜨고,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줬죠. 보조금 및 지원금. 제목은 K 에듀파인 사용환경 개선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이렇게 할게요. 제목을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야 예산을 입력할 수 있다. 자, 여기 활성화됐죠. 예산 정보. 여기서 세입 예산을 요구. 이게 얼마 왔죠? 우리 보니까 유치원당 108만 4천 원이 내려왔네요. 공문 보니까. 그렇죠? 행추가 세입 예산을 잡아야겠죠. 자, 이거 뭘로 잡아야 돼요? 컴퓨터는 자본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교육청 보조금 자본. 일부 유치원은 교육청 보조금 일반 운영원 잡으신 데도 있어요. 뭐 이거를 잡았다고 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자본에 해당되는 게 맞아서 여기로 잡을게요. 그래서 K 에듀파인 사용 환경 개선용 개선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이렇게 잡을게요. 얼마 왔다겠죠? 108만 4천 원. 교육청에서 108만 4천 원을 줬다. 그래서 요구 세입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저장 확인.
확인, 닫기. 자, 이제 세입을 요구를 했으니까 세출을 똑같이 요구해야겠죠? 세출 예산 요구. 자, 여기서 어디에다 잡아야 돼요? 우리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참 내려볼까요? 비품이죠, 그죠? 여기 비품비가 있어요, 항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항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항 추가. 돋보기 클릭. 자, 우리 장비,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물품 이런 것들은 설비 비품비에 잡아야 돼요. 그죠? 설비 비품비 확인. 그리고 산출 내역은 뭐예요? 우리 취득비. 그죠? 재산 가치가 있는 물품은 취득비. 설비 비품비 안에 있는 취득비로 잡으셔야 되고, 취득비 뭐라고 써줄까요? 사용한 K의 듀파인 사용 환경 개선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얼마 줬죠? 108만 4천 원 줬죠? 그래서 세출에 똑같이 108만 4천 원을 써줍니다. 저장 확인. 네, 이거를 결제를 올리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세입에 108만 4천 원, 세출에 108만 4천 원. 그죠? 결제 요청. 세입, 세출 예산 요구가 다릅니다. 확인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아, 제가 오타를 냈죠. 지금 세입에는 108만 4천 원인데 제가 세출 예산에 180만 4천 원으로 잘못 썼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디 들어가세요? 세출을 수정해야 되겠죠. 세출이 틀린 거니까. 세출 예산 요구. 자, 수정합니다. 자, 보시면 요구액을 산출식에서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108만 4천 원 저장. 네, 바뀌었죠? 108만 4천 원 바뀌었죠? 저장 확인 닫기. 자, 이제 바뀐 거 확인했죠? 결제 요청. 과세 카드 지정. 선택하시고 확인. 결제자는 원래는 원장님한테 올려야 되지만 그냥 오늘은 전결로 이거를 결제 올림. 확인. 확인. 네,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 교육청에서 내려온 교부된 목적 사업비 4개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사업관리에 가보시면 사업 현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 현재 예산서 내역을 볼 수 있고 현재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품위했고 얼마를 썼는지, 잔액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조회.
여기에서 지금 보조금 지원금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예산액을. 지금 방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역들이 여기 다 뜨죠. 여기 지금 오늘 성립전 예산으로 이거는 이제 본 예산 예전에 확정한 거고 오늘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들 여기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액 일괄조회라는 버튼이 있어요. 현액 일괄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뭘 볼 수 있느냐? 현재 예산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유치원의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품위한 것도 없고 지출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예산에서 지출을 품위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했다 하면 이 액수가 뜨고 잔액이 옆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성립전으로 잡은 게 분명히 이 안에 보일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교원급여 한시적 지원, 한시 지원 교육청에서 온 거 4천만 원 잡았죠? 그리고 우리 직원 인건비로 잡은 거 4천만 원 있죠? 그리고 오늘 잡은 거 방역 소독비 40만 원 여기서 보이죠? 그리고 긴급 돌봄 극간식비도 여기 보이고요. 예. 이렇게 나중에 업무하실 때 이 화면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예산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썼고 그 예산 항목에서 얼마가 남았고는 이 현액 일괄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